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세사업인데요. 면세사업이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점이기 때문에 법에 특정 열거된 업종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가장 친숙한 업종으로는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과 수돗물, 교육청, 인허가된 학원, 병의원, 금융업,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당 사업자들이 매입하는 원재료, 기계장치,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 때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면세 경업사업자란 말 그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통 건설업자, 주유소, 과일가게, 마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의아하실 내용은 주유소일 텐데요. 주유소의 경우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석유 제품은 면세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방 및 해안가에 있는 주유소의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휘발유 및 경유에는 세금이 많아서 저런 면세 매출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가 많아 과세관청의 집중 감시 대상이며 특히나 2024년에는 해상 면세유 탈세 기획조사를 진행했던 만큼 관심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면세 경업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와 달리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처음 과면세 경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안분을 하는 이유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분을 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기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기속으로 안분을 하고, 두 번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매출액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과면세 경업을 처음 창업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로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두 번째 총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 세 번째 총 예정 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 면적의 비율. 단,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 기준인 예정 사용 면적을 우선하여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총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제하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용어가 있는데요. 과세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과세기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도 예정신고 때 3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고했다가 확정신고 때 6개월간의 총 매출액으로 정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과세기간 내에서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으로 신고하고 6개월 차에 확정 정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한다는 건 당연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겠죠. 바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매입에 대하여 계산하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인 감가상각 자산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안분 계산 대상이 되었던 자산 또는 원래 과세사업 고정자산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재계산할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만약 이후에 재계산을 했다면 그 재계산을 했던 과세기간과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이어야 재계산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 매출이 30%, 면세 매출 비율이 70%였다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과세 매출이 50%, 면세 매출이 50%였다면 이때 20%만큼은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재계산을 하는 대상이 감가상각 자산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시간에 따라 감소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세기간에 따라 5%씩 감소되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5%씩 감소됩니다. 즉 신규 취득 후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년 뒤,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2년 뒤에 가면세 비율이 변동되어도 추가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산을 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요. 예정 신고 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 신고 기간에만 재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면세 겸업 사업에서는 사업주분들의 원재료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하기 쉬운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실제 사례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크림치즈 곶감인데요. 크림치즈 곶감은 곶감이 70% 이상이고 크림치즈가 30% 미만입니다. 해당 제품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크림치즈가 30%라고 하니까 면세일 것 같은데 과세인가요? 네, 결론은 과세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크림치즈 곶감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개별 속보장 및 과세 제외가 첨가되어 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곶감 공장은 면세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곶감 공정에 추가로 크림치즈 곶감이 들어가므로 과면세 사업자가 되어 과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림치즈 곶감이라니 정말 새롭네요. 예전에는 오징어 구이 과면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또 퓨전 음식이 많아지고 새로운 디저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소비자 가격이 바로 10%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매입세액도 중요한 요소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기에 오늘의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재혁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